막걸리 장광주가 입소문을 타며 독수리 술도가가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전국 유통망을 뚫기 위해 마광숙은 동석의 도움을 받아 LX호텔 계열 F&B 부문과의 독점 납품 계약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광숙이 동석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주변의 수군거림이 시작되고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사람은 뜻밖에도 막내 강수였다. 형수, 장수 형이 만든 술이에요. 우리 형이 지켜낸 도가예요. 이걸 그렇게 쉽게 팔아버리는 거 형이 원했을까요? 광숙은 충격을 받지만 오히려 동석은 광숙을 감싸며 단호히 말한다. 장수 씨는 당신한테 술도 가족도 맡기고 떠났어. 당신은 그걸 지켜내는 중이야. 그날 밤 고자동은 우연히 광숙에게 오래전 CCTV 영상을 하나 건넨다. 장수가 죽기 전 마지막 날의 도로 CCTV였는데 그 영상 속에는 장수가 트럭에 치이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하던 상대의 전화번호 일부가 녹화되어 있었다. 자동은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번호 예전에 독고탁이 자주 쓰던 번호 아닙니까? 이름을 들은 광숙의 손에서 영상이 담긴 USB가 떨어진다. 장수의 사고와 독고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광숙은 몸을 떨며 혼란에 빠진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공주실이 술도가에 찾아온다. 딸, 내 시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오늘 호텔 로비에서 날 밀쳤어. 약통은 그때 흘린 거야. 난 우연히가 아니라 일부러 간 거야. 동석이 말로만 부드럽지 장모도 꽤 독해. 공주실의 말에 광숙은 정신이 번쩍 든다. 박정수가 술도가에 처음 온 날도 LX호텔 납품 계약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것도 모든 갈등의 축은 장수의 죽음 이후 서서히 얽혀가는 과거의 비밀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수는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은 장미애를 발견한다. 그 옆엔 독고탁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엔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장수, 그날 내가 있었어. 광숙의 등 뒤에서 자동이 조용히 덧붙인다. 사모님, 진실은 감추면 썩습니다. 지금이라도 꺼내야죠. 장수를 위해서라도. 과연 장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였을까? 광숙은 모든 것을 파헤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동석은 진실이 드러나도 여전히 광숙의 손을 놓지 않을까? 독고탁의 한마디는 폭탄이었다. 그날 장수가 죽던 날, 나 도로 근처에 있었어. 술도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먼저 연락해왔거든. 말을 마친 독고탁은 고개를 푹 숙였고 광숙의 표정은 굳어갔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다퉜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독고탁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장미애가 눈을 감고 입을 뗀다. 광숙 씨, 그날 장수가 우리 신라주조의 유통을 막으려 했어요. 본사회의 때 그 얘기를 들었죠. 탁이랑 나 그날 장수를 만나러 간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믿어줘요. 광숙의 입술이 새하얘졌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와서 왜 하는데요? 장수 죽고 몇 년이 흘렀는지 알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장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광숙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못살게 군 건 맞아요. 하지만 사람 죽일 만큼 나쁘진 않아요. 믿어줘요. 제발. 그 순간 무거운 분위기를 가르며 고자동이 들어왔다.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 전 장수 사고를 조사한 담당자가 다른 사건 조사 중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조작? 누가? 왜? 며칠 후 광숙은 박정수의 약통을 들고 호텔을 찾았다. 마주 앉은 정수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약 어디서 났죠? 술도가에서. 그날 회장님 흘리고 가셨어요. 약 이름이 기억나서 검색했죠. 치매 초기약이더라고요. 저 모른 척할까도 했어요. 정수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광숙은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 딸을 잃으셔서 상실감이 크셨겠죠. 하지만 저한테 계속 상처 주시는 건 딸을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정수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죄책감이 서렸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나도 내 감정에서 좀 벗어나 봐야겠네요. 한편 강수는 병영 시절의 선임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의 사건을 확인하려 한다. 선임, 그날 밤 장수 형님 사고 났을 때 이상한 점 없었나요? 그날, 맞다. 이상했지. 도로 한가운데 트럭이 고의로 방향 바꿨다는 얘기가 있었어. 나중엔 조작된 거라며 덮였지만 강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형의 죽음 누군가가 덮었다고. 그날 밤 광숙은 동석과 마주 앉았다. 당신 나 믿어요? 당연히 믿지. 광숙 씨는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근데 나도 가끔 무너져요. 장수가 죽은 그날 내가 끝까지 말렸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동석은 말없이 광숙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사람을 죽인 건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세상이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진실을 꺼내는 거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다. 당시 사고 차량 소유주 명의가 변경됐었습니다. 문제는 그 변경된 명의가 자동의 목소리가 흐느껴진다. 정확히 오범수였습니다. 오범수. 완벽한 막내, 집안의 자랑이었던 그가 왜?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